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인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공모주 시장이 달아오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네, 공모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실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높은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O 시장에 대한 준비나 투자 이런 부분들 분명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IPO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지금 투자를 하는 분위기냐 아니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기업도 좋은 시기에 상장하면 급등하고 아무리 좋은 기업도 시기가 안 좋을 때 상장하면 별로 호응을 못 얻습니다. 근데 지금은 IPO에 투자하기 괜찮은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장이 임박한 기업들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가 그 IPO 시장 본격적인 활성화의 스타트를 현재 끊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상장일에 67,6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51,80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는 2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LG 엔솔이랑 비교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몇천 대 1이었는데 이거는 뭐 몇백 대 1이다. 요런 기사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죠. 네, 왜냐면 허수청약이라는 게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허수청약.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관이 그 정도 돈도 없으면서 몇 조까지 막 청약하고 그랬어요. 많이 받으려고. 근데 지금은 이 정책이 수정됐기 때문에 허수청약이 사실상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관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화가 상장할 때 기관 경쟁률이 예전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허수 청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낮게 나오는 것이다. 네,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는 1000대 1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높았다라는 거죠. 네, 증거금이 얼마가 모였냐? 33조 원이 모였어요. 33조. 네, 엄청난 돈입니다. 100층짜리 초고층 건물 한 30채 정도 지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시중에 돈은 많아요. 네, 그러면 이 돈이 어쨌든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고 부동산 시장도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맘 놓고 투자하기에는 어때요? 조금 찝찝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자금이 IPO 시장으로 몰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 두산 로보틱스는 기본적으로 섹터에 대한 매력이 있었어요. 뭐죠? 네, 로봇 관련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요즘에는 시장이 약했기 때문에 좀 밀렸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살아남았던 섹터가 뭐예요? 바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은 있었다. 공모주 시장은 가장 먼저 분위기가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지금은 공모주가 일단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상장되는 공모주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공모주가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이냐. 당연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섹터의 종목이면 그만큼 좋겠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 두 가지 박자가 다 맞았기 때문에 일단 공모에 참여하시면 수익을 보는 게 확실했다라고 보셔야 되고 물론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많이 못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이 적어도 한 주씩은 배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10주, 20주 요 정도 되면 웬만하면 한 주는 받으니까 나는 돈 없어서 안 할래라고 하지 마시고 10주나 20주 정도만 해보세요. 그럼 한 주만 받아도 어쨌든 인건비는 나옵니다. 이런 투자의 경험을 쌓으셔서 나중에 큰 돈으로 공모주 하시면 되고 물론 몇 억 뭐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 때려 박으시면 되죠. 그러면 많이 받으시겠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 정도 현금은 없을 거기 때문에 최소 수량만 청약을 해서 한 주라도 받아서 꼭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주 수익은 뭐 얼마 안 되겠죠. 두산 로보틱스도 만약에 한 주 받았으면 수익 뭐 잘해봤자 이제 뭐 3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할 때 로봇주가 다 빠졌죠. 네, 기대감 선반영입니다. 주식은 어차피 앞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크게 빠졌어요. 이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죠. 그동안 이제 두산의 가치의 상당 부분을 뭐가 차지하고 있었냐? 로봇 가치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이 로봇 가치가 두산 로보틱스로 옮겨졌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은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져요. 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두산 가치에 두산 로보틱스 가치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니까 두산의 로봇 가치는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상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에선 기대감이 빠집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상장할 때는 모회사를 가지고 계시면 어쨌든 위험합니다. 항상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충분히 좀 조심을 하시기는 하셔야 돼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이번 공모 자금을 뭐 자율주행 로봇 인수에 쓰기로 하고 관련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 이런 이슈도 나오고 있어요. 또 상장 후에 또 협동 로봇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도 밝혔죠.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두산 로보틱스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여져서 장기 성장 동력은 좋다라는 거. 다만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어쨌든 26,000원에 상장해서 지금 51,800원이니까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네, 밸류상으로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하시려면 최소한 3개월, 6개월 차트가 형성되는 건 보고 들어가셔야지. 이런 위치에서 들어가시면 이건 투기입니다. 절대 투자는 아니에요. 밸류적으로 보면 절대 저평가는 아니니까요. IPO는 청약받고 상장 첫날 매도하는 게 최고 전략입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 그래서 앞으로도 IPO 종목 하실 때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린 핵심은 지금부터 이제 어떤 IPO 종목을 관심 가져야 되나 이건데, 이 IPO 스탁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공모정보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이제 정보를 찾으시면 좋겠고, 상장 예정되어 있는 종목 쫙 나오는데 여기서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거 두 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신성 ST예요. 신성 ST. 요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좀 약해요. 시장이 약했으니까. 근데 2차 전지는 여전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인 신성 ST 한번 볼 수 있겠다.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보증보험, 요거는 일단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증보험이라는 게 사실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회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에요. 네, 그리고 대여고 무엇보다 지금 IPO 시장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네, 시중 자금이 갈 데가 없어요. 주식 사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보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서울보증보험 요것도 아마 한번 트라이를 해볼 만한 그런 이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요게 이제 일정들을 보면 이제 뒤로 계속 가면서 다 나와요. 11월 일정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이제 잡혀 있고, 기본적으로 대여들 혹은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시고, 돈 없다고 안 하지 마시고 최소 청약 수량 10주 20주 정도만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이제 머리 써서 어디 증권사 해야 많이 받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게 사실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알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서 보는 거니까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사용하시는 증권사 중에 있으면은 그냥 그런 데서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IPO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으니까 이제 도전해 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기업들 예정되어 있는지도 이 IPO 스탁 사이트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IPO 시장에 대한 관심 가지시면 소소하게 좀 용돈 정도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이상의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투자를 해 보셔야 나중에 IPO 시장을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공부 차원에서라도 IPO 관련된 종목군들 한 종목씩 어떤 기업인지 체크해 보시고 청약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